메르스 진정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자가격리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국은 방역 관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주민 전체가 격리된 순창마을이 격리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린 마을 주민과 밖에서 도운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힘을 합친 덕택입니다. 버스 승강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집중 단속됩니다. 승객 안전을 위한 정책이 자리 잡힐지 주목됩니다. 군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군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라고 전라북도에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잠복 기간 14일이 지나면서 관리 대상에서 대거 해제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해 추가 관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메르스 관련자 전원이 관리에서 해제된 전주 예수병원. 병원 입구는 그러나 삼엄한 경계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열감지 카메라가 동원돼 체온을 감시하고 다른 병원을 방문했는지 일일이 체크합니다. 다른 병원 다녀오신 적은 없으세요? 어디 왔었어요? 다른 병원은 한 달 이내 없으세요? 메르스 환자가 다녀갔던 이비인후과는 정상 진료를 재개했지만 여느 때 10분의 1 수준으로 환자가 줄어 휑한 느낌입니다. 메르스로부터 위험성이 다 해제가 되고 진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을 해서 병원을 방문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병원 관련 46명과 김제 우석병원 관련 95명 등 모두 176명이 18일부로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지만 메르스에 대한 공포는 여전합니다. 보건당국은 이런 불안감을 감안해 관리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지자체별로 5일에서 7일 정도 추가 관리기간을 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상생활로 복귀는 하지만 수시로 보건소와 연락하는 능동 감시 수준의 관리와 건강검진까지 배려해 만일의 사태를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심소견이 있었거나 만성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집중 관리하겠다. 메르스로 휴교를 했던 학교가 이제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고 오는 21일까지 순창과 김제에서 줄줄이 관리 해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메르스로 전국 처음으로 마을 전체가 봉쇄된 곳이 있죠. 전북 순창의 마을인데요. 잠시 뒤 자정을 기해 격리가 해제됩니다. 마음 졸였던 2주간의 격리 기간, 고령의 주민들은 참고 기다렸고 밖에서는 자원봉사로 힘을 북돋웠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분자 수확이 한창인 전북 순창의 한 마을입니다. 수확에 나선 건 농민들이 아닌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생겨 집안에 발이 묶인 순창의 마을 주민 대신 나선 겁니다. 자원봉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농촌을 이런 때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빨리 메르스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연의 생활로 돌아왔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수확철인데도 집 밖에 나올 수 없어 발만 구르던 주민들은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메르스에 감염됐던 이웃이 멀리 전주에서 결국 숨졌다는 소식에 안타까움과 불안감으로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만 마을 밖 온정에 기운을 차렸습니다. 각계각층에서 그냥 여러 가지 참 무슨 양면으로 많이 협조해줬어요. 우리도 내심 걱정들 하다가 이제는 괜찮아졌지 않는데 안도감이 타고 가죠. 매일 2번씩 건강 체크를 하기 위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보건소 직원들. 격리 해제를 몇 시간 앞둔 오늘도 방역 장비를 들고 마을로 향하는 직원들은 지난 2주 동안 주민의 마음까지 어루만진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희를 믿고 또 따라주시고 저희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게 해제가 되면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유례 없는 한 마을 전체 격리.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라 힘겨웠지만 추가 환자 발생 없이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건 서로 돕고 의지한 지역 공동체의 살아있는 힘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국무총리실이 새만금 사업 지원과 부처 간 조정 기능을 맡는 특별법 개정안에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초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한중 경협단지 조성과 규제 특례지역 조성, 새만금 수질 개선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조정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라북도는 예상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최인정 의원은 신보균 행정부지사에게 누리과정 예산도 무상급식 예산처럼 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부지사는 법령에 규정된 제도 범위 내에서 고민해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차도까지 들어가 타본 경험 한두 번은 다 있으실 텐데요. 승객 안전을 위해 우선 승강장 주변 불법 주정차부터 단속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버스가 승강장으로 다가옵니다. 승객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널찍한 버스 베이가 만들어져 있지만 버스마다 바깥쪽에 멈춰서기 일쑤입니다. 버스를 타려면 하는 수 없이 승객들은 차도로 걸어 나오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 위험할 때도 있지만 시민들도 둔감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냥부터 봐요. 차 저장다 2대나 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보시면 어떠세요? 좀 기분이 안 좋지만 뭐라 할 수도 없지. 버스 정차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는 승강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들 탓도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 카메라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서슴없이 버스 베이를 가로막은 채 서 있습니다. 뭐 밥 시간이나 되고 기사들이 어디 차가 밀려갖고 바쁘고 그러면 예를 들어 한 4대 쭉 서면은 얼마나 애매하는 거예요, 그게. 출퇴근 시간대면 승강장 상황은 더 나빠지기 마련. 전주시는 우선 불법 주정차부터 이달 말까지 강력히 단속을 벌인 뒤 시내버스가 버스베이나 정차선 안에 서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군산 하수관거 사업의 하수관로가 최소한 3km 이상 사라졌다는 사실이 시민단체들의 분석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전라북도가 나서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공업체가 시공거리를 늘려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공사 구간의 일부가 누락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군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분석에 나섰습니다. 하수관로 114km 가운데 13km를 촬영하지 못했다는 군산시의 주장을 수용한다 해도 3.2km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고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CCTV로 중복 촬영한 구간이 군산시의 발표보다 2배가량 많았기 때문입니다. 4.7km가 중복 촬영이 된 것이 아니라 7.9km가 중복 촬영이 돼 있고 약 3.2km가 관로가 부족한 거죠. 군산 민생연대를 비롯한 군산 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군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 사업의 최초 사업 계획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주민이 포함된 관로 CCTV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 사기 시공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와 감사를 하도록 했지만 전라북도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전라북도는 아직까지도 군산시의 미온적 행정 집행으로 제 식구 감싸기로 시간을 허비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조만간 군산시를 상대로 정부 지급금 지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반년 넘게 공전하는 민관 공동 전수조사에 군산 지역 시민사회가 책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전라북도가 어떤 방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군산 송전 철탑 공사와 관련해 농번기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밤샘 연좌 농성이 일시적으로 해제됐습니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농번기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고 한전이 공사 일시 중지를 받아들임에 따라 주민들도 밤샘 농성은 풀고 농사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야간 공사는 계속될 예정이며 25일 이후 공사가 재개되면 또다시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질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원생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자림복지재단의 법인 허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자림 성폭력 대책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림복지재단은 성범죄가 일어난 데다 일부 시설은 폐쇄 명령까지 받아 장애인 복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전라북도가 법인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또한 자림복지재단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전라북도의 재단 임원 해임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도로와 하천 등 SOC 사업에 400여억 원이 증액 투자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추경 예산 5천억 원 가운데 408억 원을 도로 확충과 하천 정비 등에 추가 투입하기로 하고 무장금평 국지도 건설을 마무리하는 등 5개 지구 지방도 건설에 249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 하천 정비에 126억 원을 추가 편성해 전주 산성천 등 8개 하천 공사를 마무리하고 완주와 부안 고창에 주문형 택시를 도입하는 한편 무주 진안 장수에는 주문형 소형 버스를 도입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정진세 의원의 이른바 갑질 횡포 논란을 다루는 도의회 윤리특위 활동 기간이 9월까지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윤리특위는 정 의원의 소속 정당인 새정연 중앙당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참고하기로 하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활동 시한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방의회 윤리특위는 자체 조사권이 없어 실질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경고와 공개 사과, 30일 이내 의회 출석 정지, 제명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무상기부를 조건으로 용도를 변경해준 토지를 놓고 학교 법인과 소유권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완산학원이 지난 2006년 전주 평화동 학교 부지 3,000제곱미터를 무상 기부하는 대신 일부는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 이를 수용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현재 소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를 학교 법인이 일방적으로 폐쇄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장의 포브스 경영자 대상 수상에 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익산시가 강경 대응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최근 수상한 포브스 경영자 대상과 관련해 익산시가 1,500만 원의 홍보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형택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무관하며 시장과 시정이 매도당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전주시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오는 27일 법적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판매업소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적극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생산과 도축 등 이력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유통업자들의 반대로 단속이 유보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